안녕하세요. 김상준 박사입니다. 시진핑과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헤메네이는 이 둘은 절친 사이입니다. 시진핑과 러시아의 푸틴이 그런 것처럼 트럼프 1기와 바이든을 거쳐 다시 트럼프 2기 시대에 트럼프 내각과 미국에게 계속해서 얻어터지고 있는 시진핑으로서는 푸틴은 물론이고요. 이란의 헤메네이와의 관계는 갈수록 중요합니다. 시진핑과 헤메네이와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호 필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란은 중국의 각종 기술이 필요하고요. 중국은 이란의 풍부한 석유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란이 필요로 하는 중국의 기술은 바로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고급 기술이라서 이란으로서는 시진핑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은 뭐 이런 걸 주지 않으니까. 예. 자, 시진핑 역시 미국과의 경제 전쟁을 포함한 미중 패권 전쟁에서도 그렇지만 평소에도 점점 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대해서 단지 푸틴의 러시아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푸틴에게는 특히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시베리아에서 중국으로 수입하고 있지만 원유는 또 이란으로부터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란은 반미 국가로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이다 보니 당연히 시진핑과 의기투합함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서로가 바라는 바를 교환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상대이기도 합니다. 시진핑과 헤메네이는 핵무기 개발 기술과 풍부한 원유 공급을 교환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들의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루머가 있습니다. 지난 6월 22일 현지 시간 새벽 2시 10분경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합동작전으로 이란의 핵시설을 미국이 공격했습니다. 트럼프는 사상 처음으로 미국이 자랑하는 B-2 스텔스 전략폭격기 7대를 미국 미주리주 피트만 공군 기지로부터 출격시켜서 장시간의 비행 끝에 이란의 3대 핵시설인 프로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공습했습니다. 이미 다 아시죠? 자, 이스라엘의 그 합동작전을 통해서 미 B-2 스텔스 전략폭격기의 이란 핵시설 공격 작전은 25분 만에 성공적으로 종료되었고 미군 항공기들은 안전하게 이란 상공을 벗어나서 본국으로 귀환했습니다.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네타나후 총리가 합작한 이란 핵시설 공급은 전광석화처럼 순식간에 공격했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시진핑이 개입되어 있다는 첩보가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이란의 핵시설 기지의 위치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했을까요? 이 질문이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의혹의 정답은 바로 시진핑에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것은 바로 시진핑이 이란의 핵시설 위치와 내부 자료 등을 트럼프에게 제공했다는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트럼프의 기습 공격이 있기 전인 6월 5일 트럼프는 시진핑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실무 협상 체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는 곧이어서 시진핑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중국의 히토류 광물 및 자석 수입에 대한 합의도 있었고 히토류 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출 제한을 풀었다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미중 관계를 분석하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언론들은 트럼프가 시진핑의 히토류 수출 제한 반격에 막혀 결국은 백기를 들었다며 시진핑을 좋게 세웠고요. 중국의 관변 언론들의 자화자찬, 시진핑 찬양가에 한국 언론들은 또 왜 덩달아 날뛰면서 황당한 친중 성향을 그대로 받아쓰기로 드러냈는데요.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히토류로 반격을 가했다는 거죠. 성공했다고. 그런데 6월 29일 반중 성향의 해외 중화권 언론에 실린 한 칼럼 내용에서 보면 얘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이란의 핵시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더 이상 무역 갈등과 높은 관세 부과 같은 문제를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타협안을 트럼프에게 제시했다는 겁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헤메네이에게 시진핑이 제공한 핵개발 기술과 인민해방군의 군사기술 고문단 등이 직접 이란의 핵시설 설비와 방공망 구축 및 핵기지 건설에 참여했기 때문에 시진핑은 당연히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었고 내후 외환에 시달리고 있던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이 자료를 넘기는 조건으로 일단 미국과의 강대강 경제무역 관세 전쟁을 무마시켰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항상 시진핑에게도 우리는 좋은 친구 사이라는 말을 했는데 립 서비스에 불과했지만 패자당과 원로들에게 자리를 위협받고 있던 시진핑은 일단 외부로부터의 위협을 먼저 제거한 뒤에 내부의 적을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트럼프의 요구를 시진핑이 결국 고민 끝에 수용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의 이런 공습에 대한 첩보를 알게 된 시진핑이 결국 트럼프가 요구하는 대로 트럼프가 필요로 하는 이란의 핵시설 관련 자료를 결국은 제공을 했고요. 트럼프는 시진핑으로부터 얻은 귀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정밀 폭격을 기습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시진핑의 이중 플레이에 속은 이란의 헤메네이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트럼프의 압력으로 숙적 이스라엘과의 휴전협정을 해야만 하는 헤메네이는 시진핑의 이런 배신 행위를 알고 있었을까요? 설사 지금부터 알게 되었다고 한들 사실상 헤메네이가 반격할 카드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욱더 시진핑의 도움이 필요한 헤메네이는 이 문제를 결국 혼자 부글부글 끌어내면서 결국 혼자서 삭히면서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의 이중 플레이, 이건 중국 공산당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이런 방식도 중공이 오랫동안 자랑하는 통일전선 공작의 한 계략이기도 하죠. 이른바 초한전, 이 하이브리드 전쟁의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사실 모택동이 국민당과 두 번의 국공합작을 하면서 일본 제국군대와 싸울 때 하던 이중 플레이와 일맥상통합니다. 모택동은 당시 국민당 장기석과 일본군 토벌을 협상한 뒤에 작전을 짜고 이 작전 정보를 일본군에게 알려주고 공산군은 싸우는 척만 하면서 일본군을 통해서 국민당 군대가 약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시진핑은 중국의 오랜 통일전선 공작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이란을 배신하고 트럼프가 필요로 하는 이란의 핵시설 정보와 자료를 넘기면서 미국과의 충돌을 넘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시진핑이 국내의 반시진핑 파들과의 권력 투쟁을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어찌 보면 시진핑은 트럼프가 요구하는 이란의 핵시설 관련 자료와 정보를 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보는 어디서 흘러나왔을까요? 이 정보는 또 백악관에서 흘러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공의 통일전선 공작을 흉내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미국이 중공의 통일전선 공작과 같은 것의 원조일까요? 자, 오늘 물론 이 이야기들은 아직은 첩보 수준입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고 루머 수준인데 그러나 의미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사실 여부는 좀 더 지켜보다 보면 밝혀지겠죠? 네. 어쨌든 국제관계는요, 점점 더 교묘하고 비밀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교 정책과 국제관계 전략은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을까요? 정말 국제관계를 연구하는 싱크탱크 학자로서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6.3 강제 조기 대선을 한국에 와서 감시하고 관찰했던 국제부정선거감시단의 워싱턴 기자회견, 그리고 트럼프에게 한국에서의 감시 결과 보고서가 전달되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트럼프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한미중 관계에서 트럼프는 어떤 구상을 진행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전략을 또 우리의 전략을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시진핑 권력투쟁 분석은 계속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